기저귀 교체 순서에서 밀려난 정수. 차가운 축축함 속에서 몇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진물은 피부에 고통이 시작됐지만 치료마저 거절당했습니다. 비급여 비용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였죠. 밤새 홀로 끙끙 앓던 그 순간 환청처럼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마라. 과거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던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화려한 요양원의 그늘 아래 정숙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품위는 서서히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정숙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차가운 달빛이 창살 같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깊은 밤입니다. 정숙은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낡은 가방을 끌어당겨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남은 것이라곤 몇 벌의 옷가지와 해진 성경책뿐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가방 안쪽 깊숙한 안감을 더듬던 정숙의 손가락 끝에 딱딱한 종이에 질감이 걸립니다. 그것은 수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혹시 모를 내 비상금이다라며 쥐어주었던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 그 안에 적힌 숫자를 하나하나 눈으로 쫓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금액이지만 지금의 정숙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줄입니다. 그녀는 통장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비로소 아들에게 의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씻어내듯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내 인생은 아직 내 손에 있었던 거야. 정숙은 다음날 아침 모두가 식당으로 향한 조용한 시간에 핸드폰을 듭니다. 그녀는 수첩 구석에 적어두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번호를 신중하게 누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담원의 목소리에 정숙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죠. 정숙은 이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요양원 생활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이자 보호막임을 직감합니다. 그녀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메모하며 자식의 효심이 아닌 자신의 장고가 품격을 지켜준다는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강치훈 원장은 여전히 정숙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나치려 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피하지 않고 똑바로 원장의 눈을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치심 대신 자신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정숙은 방으로 돌아와 요양원 입소 시 받았던 규정집과 비급여 항목 안내서를 다시 꺼내 정독하기 시작하죠. 한 끼 식사 단가가 얼마인지, 기저귀 교체 횟수가 서비스 매뉴얼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줄을 치며 읽어 내려갑니다. 그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칠 때처럼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강 원장에게 대항할 준비를 마칩니다. 자본의 논리로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이 성체 안에서 그녀는 다시금 선생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오후 간식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과일을 든 카트가 거실을 지나갑니다. 요양보호사 박미영은 정숙의 빈 테이블을 애써 외면하며 다른 어르신에게 수박을 건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품 안에서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당당히 올려놓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요양보호사의 동정이나 사탕 하나를 기다리는 처량한 노인이 아닙니다. 정숙은 자신이 직접 비급여 간식비를 결제할 것이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만큼의 서비스를 요구할 것임을 선언하려 합니다. 이 작은 종이 뭉치가 요양원 안에서의 발언권을 되찾아줄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정숙은 이제 압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박 선생님, 잠시만요. 저도 오늘부터 비급여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려고 합니다. 원장님께 말씀 전해주세요. 정숙의 당당한 목소리에 거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립니다. 미영은 당황한 듯 들고 있던 쟁반을 꽉 쥐며 정숙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자식의 면에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수동적인 노인이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선 것이죠. 정숙은 창밖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바로 세웁니다. 비록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고립된 섬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합니다. 노후의 품격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쥐고 있는 내 통장과 자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정숙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정숙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민수야, 내 도움이 없어도 엄마는 여기서 내 길을 찾으련다. 미안해하지 말고 내 삶이나 잘 챙기렴. 메시지를 전송하는 정숙의 손가락 끝에 더 이상의 망설임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효심이라는 신기루 대신 자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의 현실을 믿기로 합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숙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힘을 느끼며 침대 위에 반듯하게 앉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원장실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갈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평온하게 눈을 감습니다. 햇살 실버타운의 로비에 내려앉았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고 투명한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입니다. 한정숙은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으로 강치훈 원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았지만 소중한 통장과 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뭉치가 단단히 쥐어 있죠. 정숙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하고는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정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치며 자신의 권리를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원장님, 공단에 확인해보니 제가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이더군요. 여기 미납된 비용은 제 통장에서 직접 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급여 간식과 개인 위생 서비스도 정당하게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할 생각입니다. 강 원장은 생각지도 못한 정숙의 당당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장부를 넘겨봅니다. 자식의 처분만을 기다리던 힘없는 노인이 아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로서의 정숙은 그에게 전혀 다른 존재로 다가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은 결국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이기에 자신의 돈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어르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원장은 서둘러 서류를 검토하며 정숙에게 앞으로 제공될 특별식당과 추가 돌봄 서비스에 대해 공손하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정숙은 그의 태도 변화를 담담하게 지켜보며 인간의 존엄이 자식이 아닌 자신의 준비된 통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초췌해진 얼굴의 아들 민수가 급하게 달려와 정숙의 손을 덥석 부여잡습니다. 사업 실패로 연락조차 피했던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차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았던 것이 얼마나 큰 불효였는지 그리고 어머니를 이 차가운 등급 사회에 방치했던 죄책감에 몸을 떱니다. 정숙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미움보다는 연민이 담긴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아들의 눈물은 진심일지 모르나 그 효심이 자신의 노후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엄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어떻게든 다시 돈을 마련해서 엄마를 모시고 나갈게요. 아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야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구나. 내 효도보다 내 통장에 남은 이 숫자가 나를 더 당당하게 만드는구나. 미안해하지 말고 내 삶을 다시 세우렴. 정숙은 아들을 돌려보낸 뒤 거실로 향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른 어르신들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녀는 비급여 서비스를 받지 못해 구석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옆 침대 어르신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은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것이죠. 정숙은 요양보호사 박미영에게 다른 어르신들의 기저귀 상태를 정중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직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요양원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요양보호사들도 이제 정숙을 단순한 피보호자가 아닌 시설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다시 돌아온 간식 시간에 정숙의 앞에는 신선한 과일과 따뜻한 차가 놓입니다. 그녀는 혼자서 그 간식을 즐기는 대신 옆에 계신 어르신과 나누어 먹으며 밝은 대화를 건넵니다. 요양원에 보이지 않는 등급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숙은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함으로써 그 등급의 사슬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한 경제적 자립과 자각을 통해 쟁취하는 것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은 이제 정숙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빛으로 다가옵니다. 정숙은 자신의 낡은 수첩에 진정한 노후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일기를 마칩니다. 자식에게 기댄 효심은 신기루와 같지만 내 통장의 잔고와 자기 결정권은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는 견고한 성벽이 된다고 적어 넣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문 밖의 차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며 평온한 미소를 짓습니다. 햇살 실버타운의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스스로를 지켜낸 정숙의 자존감이 더 밝게 빛나는 저녁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자본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자신의 키를 놓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정숙은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할배버스에 큰 힘이 됩니다.